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10만 가구 쏟아진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로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약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절벽 시대에 상당한 물량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건축 사업장 79곳에서 약 6만 가구, 재개발 사업장에서 약 4만 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과 마포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만 가구 공급 계획은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둘째, 조합원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올해 착공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입니다.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공급 확대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급 균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2. 수도권 분양 전망지수 한 달 만에 급반등. 두 번째 뉴스입니다. 수도권 분양 전망지수가 정부 규제로 위축됐다가 한 달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왜 갑자기 분양 전망이 좋아진 걸까요? 첫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분양하면 잘 팔릴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둘째, 분양가격 상승 전망 때문입니다. 고환율로 수입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약 114 정도로 100을 넘었습니다. 셋째, 미분양 해소 기대입니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기존 미분양 단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97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스 3. 울산 성남서울 아파트값 상승 토본.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 상위 10개 단지가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12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울산 남구 대공원코 오롱파크폴리스입니다.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1억 7천만 원, 14%나 상승했습니다. 2위는 경기 성남시 가천대역 두산위브로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1억 4천만 원, 20%나 올랐습니다. 성남은 분당과 판교 인근으로 교통과 학군이 좋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위는 서울 성북구 기름 뉴타운 6 단지 레미안으로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5점 300만 원, 3% 상승했습니다. 기름 뉴타운은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신축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구, 강원 강릉, 충북 천안 등 지방도시의 단지들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방 단지들의 상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비율로 보면 20%, 14%, 9%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절대 금액은 서울보다 낮지만 상승폭은 크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지방에도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적어서 한두 건의 거래로 큰 폭상승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 4시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 강화.
네 번째 뉴스입니다. 1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더욱 엄격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2년 실거주 요건뿐 아니라 체류 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183일 이상 거소 여부도 자금 조달 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명의를 빌린 편법 거래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내국인도 영향을 받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더욱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고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5.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연장. 5번째 뉴스입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특례가 올해까지 적용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 개발 제한 구역 양도세 감면도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이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 세제 혜택으로 수요를 유도하려는 겁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올해 5월까지만 적용됩니다. 5월 이후에는 다시 중과될 가능성이 높아 다주택자들의 결정이 시급합니다. 마무리. 오늘의 부동산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시그널룸은 매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부동산 뉴스를 전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